첫 번째 경기 베식타스 대 빌바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베식타스는 말매를 잡으며 대회 2승을 올렸지만 텔아비브와 보데글림 상대로 패하며 하위권으로 추락했다. 페르난데스와 하파, 실바 등 좋은 중앙 미드필더들이 있고 임모빌레가 공격을 이끌었지만 수비진의 기복이 컸다. 우드오카이와 마시아키 등 경쟁력 있는 수비진이 있는데 워낙 팀이 공격적인 운영을 했기에 부담이 컸다. 빌바오는 첫 경기 무승부 이후 5연승에 성공하며 유로파 전체 2위를 달리고 있다. 라리가에서도 4위를 유지하는 등 선전 중인데 유로파에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다. 4경기에서 클린시트를 기록한 파레데스와 고로사벨, 알바레즈 등의 수비 라인이 강력하고 구루제타의 마무리도 좋았다. 윌리엄스 형제와 산세트는 2선에서 기회를 만들고 있다. 빌바오의 승리를 본다. 베식타스가 홈에서 말매를 잡긴 했지만 나머지 두 경기에서는 연속 3실점하며 패했다. 이 경기 역시 수비 라인의 기복이 문제가 될 것인데 마시아키와 스벤손 등 측면 수비수들이 공격적인 오버래핑으로 자주 임하며 측면 수비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니코 윌리엄스와 베렌게르가 역습으로 기회를 노릴 빌바오가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라이프치히 대 스포르팅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라이프치히는 6라운드까지 끝난 챔피언스 리그 페이지에서 6전 전패를 당하며 탈락이 확정됐다. 8라운드까지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 최소 24위 안에 들어야 16강행을 노릴 수 있는데 현재 24위 팀이 승점 8점을 기록 중이기에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승리해도 순위를 역전할 수 없다. 그래도 무너진 자존심 회복을 위해 홈에서 전력을 다해 첫 승을 노릴 것이다. 돌아온 사비 시몬스를 필두로 오펜다와 벤자민 세시코가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스포르팅은 챔스에서 맨시티와 슈투룸 그라츠 등을 잡으며 4라운드까지 선두권에 위치했었다. 그러나 아모림의 메뉴 이적설이 나오며 팀이 흔들렸고 연패를 당하며 중위권으로 추락했다. 리그에서도 아모림 이적 이후 벌써 감독이 한 번 바뀌었고 성적도 아쉽다. 때문에 이번 챔스 원정을 승리하며 분위기를 전환해야 한다.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본다. 스포르팅은 빅토르 요케레스와 트링캉 등 상대 수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공격수들이 질비하다. 그러나 율만의 중원 경기력 기복이 생기며 경기력이 떨어졌다. 베르미렌과 캄프리 중원에서 주도권을 잡으며 최전방으로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오펜다와 사비 시몬스가 해결할 라이프치히가 챔스 첫 승리를 따낼 것이다. 세 번째 경기 샤흐타르 대 브레스트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샤크타르는 우크라이나 최강팀이지만 챔스에서 부진하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길어지며 홈 경기장을 2년 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쉽고 선수 수급도 원활하지 않다. 영보이스 상대로 1승을 따내긴 했지만 좀처럼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원정이 아닌 중립이기에 단일로 시칸과 주코프 등을 공격적으로 내보낼 것이다. 브레스트는 2025년 들어 페이스가 좋다. 리그에서 지난 주말 렌을 원정에서 잡으며 연승에 성공했고 프랑스 컵 대회에서도 순항 중이다. 둠비아와 마그네티, 카마라 등이 중원과 측면을 오가며 팀의 중심을 확실하게 잡아주고 있고 델 카스티오와 발데가 공격 상황에서 마무리를 잘해주고 있다. 브레스트의 승리를 본다. 샤크타르는 뒤가 없는 상황이기에 이 경기에서 무승부도 의미가 없다. 24위와 승점 차가 4점으로 연승하고 순위 경쟁팀들의 부진을 발해야 한다. 때문에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릴 것이고 카마라와 마그네티가 나설 브레스트의 중원을 넘지 못할 것이다. 아오르크의 제공권 장악도 있을 브레스트가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잘츠부르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레알은 슈퍼컵 결승에서 라이벌인 바르샤의 패에 준우승에 그쳤다. 그래도 코파델레이에서 셀타를 잡고 다음 라운드에 갔고 리그에서도 더비 라이벌인 아틀레티코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비니시우스의 리그 징계 결장에도 다른 선수들의 활약이 좋았다. 카마빙가마와 발베르데 등이 중원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점했고 음바페와 벨링엄이 공격을 주도했다. 잘츠부르크는 페에노르트 원정을 승리하긴 했지만 챔스 6경기에서 단 1승에 그쳤다. 나머지 경기에서는 무승부에 의한 승점 추가도 없기에 사실상 24강 플레이오프 탈락이 유력하다. 남은 두 경기를 승리하고 승점 8점 팀들이 부진해야 턱걸이를 기대할 수 있다. 결국 레알 상대로도 원정에서 공격의 기여를 경기 내내 올려야 한다. 레알의 승리를 본다. 리그 징계와는 달리 챔스에 출전 가능한 비니시우스가 리그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홈에서 집중력을 끌어올릴 것이고 라스팔마스전 멀티골의 주인공인 음바페가 상대 수비를 경기 내내 두들길 것이다. 중원의 확실한 우위도 살릴 레알이 무난하게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PSG 대 맨시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파리는 리그앙에서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챔스에서는 6경기에서 3패를 당하며 25위에 처져 있다. 최소 24위를 지켜내야 16강행이 가능한 플레이오프 진출이 가능한데 탈락 위험이 있다. 때문에 맨시티 상대로 나서는 이번 홈 경기를 반드시 잡아내야 한다. 그나마 최근 리그 연승과 더불어 FA컵에서도 승리하는 등 페이스가 좋다. 바르콜라와 이강인, 두이 등이 최전방에서 공격을 이끌 것이다.
맨시티는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 입스위치 상대로 6골을 폭발하며 대승했다. 결승골 포함 멀티골을 기록한 필 포든이 활약했고 도쿠와 엘링 홀란드 등이 모두 골맛을 봤다. 사비우와 베르나르도 실바를 아끼며 나선 경기였는데 로테이션을 확실하게 돌렸기에 이번 원정에 전력을 다할 수 있다. 최근에는 분데스리가 득점왕을 노리던 마르무시를 영입해 전력을 살찌웠다. 맨시티의 승리를 본다. 파리 생제르맹이 홈의 이점을 살리며 경기를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네베스와 자이르 에메리 등이 나설 중원의 경쟁력은 확실하다. 그러나 데브라이너와 실바, 코바치치 등이 중원을 두텁게 할 맨시티가 흐름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포든이 최근 엄청난 컨디션을 자랑하며 마무리를 잘하고 있고 홀란드가 마르키뇨스의 견제를 이겨낼 맨시티가 승리할 것이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